평범한 여자입니다. 남친은 38살이고요. 저희 집은 외가댁이 부유해서 저희 집도 조금 부유한 편입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셔서 연금을 받고 계세요.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는데 9년 사귄 여친이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연애하지 않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 선언하고 여행 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오빠 말에 처음에는 설마 했었는데 지금은 반쯤 포기하신 건지 그러려니 하고 계십니다. 오빠가 연봉도 세고 부모님 도움을 받기 싫어해서 제가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결혼도 안 한다고 한 상태라 제 결혼을 앞두고 5억 6천 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주셨습니다. 지방이라 수도권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해서 제가 모은 돈 7천을 다 드린다 했더니 그럴 필요 없다 하셔서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남친과는 7년 만났고 싸운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지냈습니다.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저희 부모님께 잘해서 결혼도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남친과는 다르게 예비 시댁이 문제였습니다. 제 앞으로 사주신 아파트가 35평인데 이 지역에선 신도심에 있는 새 아파트입니다. 남친 부모님은 20평대의 25년 된 아파트에 두 분이서 살고 계시고요. 여기서 문제가 최근 저희가 결혼하고 나면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조심스레 이런 의중을 내비치는데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대신 남친과 단 둘이 있을 때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하고 처음으로 버럭해버렸죠. 그랬더니 미안하다, 못 들은 걸로 해라, 다신 이런 말 안 나오게 하겠다 하고 말하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던 건 남친의 누나, 그러니까 시누이 될 언니한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연락해서는 우리 부모님하고 1, 2년만 같이 살아. 그 동네 좋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희 집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아빠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통화하는 소리가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대답하는 내용을 듣고 그러신 건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제 폰을 가져가셔서는 아니 사돈처녀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희 부모님도 그 내용을 대충 알게 되셨고 제가 결혼하는 걸 원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잘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남친만 보면 너무 좋고 주변 사람들이 결혼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일로 파혼하자니 겁이 납니다.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에 머리가 아파오네요. 지금은 남친도 누나한테까지 연락 온 걸 알고는 미안하다 빌고 또 비는 중이고 저는 생각 좀 해봐야겠다. 하루가 됐던 일주일이 됐던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는 하지 마라 하고 이틀째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진지하게 잘 생각해라. 이 결혼은 절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것 같은데 막상 저한테 닥치니 고민됩니다. 이렇게 보니 저도 나이만 먹었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추가입니다. 생각보다 댓글이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그동안 저는 온실 속의 화초였나 봅니다. 우물안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현실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글을 쓰기 전에도 부모님과 긴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은 알아서 하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도 답을 알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아무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에 오늘 퇴근 후에 만나 단판을 지으려고요. 글을 쓸 때만 해도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댓글들을 보고 정신이 확 든 건 사실입니다. 남친 의견이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합가 의사에 동의하고 추후에 합가할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친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기에 마음이 심란하네요. 그래도 제 할 말은 다 하고 오겠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혼자 살지언정 꼭 파혼은 해야겠어요. 많이 힘들겠지만 이것도 제 운명이려니 받아들여야겠죠. 오빠도 비혼주의인데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일면식도 없는데 많은 걱정과 쓴소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100% 빨대 꽂아요. 그리고 시부모만 뻔뻔한 게 아니라 신우가 완전체잖아요. 어디 전화해서 지가 살아라 말아라 해요. 분명 시부모 집을 빼서 그 돈을 신우든 누구든 쓰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시부모가 1, 2년만 살다가 나갈까요?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 사실 집어들 돈이 없다 어쩐다 하며 집에 눌러앉거나 친정에서 돈을 구해 집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집이랑 엮일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 차려요. 두 번째, 이미 님은 그 집에서 밑보인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들 때문에 숙이고 사과한다 하더라도 결혼을 하고 나면 달라질걸요. 엄청난 시집살이를 당할 것 같아요. 대놓고 시집살이 하는 거면 대판 뒤엎고 연을 끊겠지만 님만 열받게 살살 시집살이 시키면 답도 없어요. 그냥 엎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후기입니다. 몇몇 분들이 후기를 원하셔서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오늘 제가 퇴근이 늦어져서 9시쯤 남친을 만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헤어졌고 남친은 아직이라네요. 우선 카페에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댓글 말씀처럼 혹시 다 알고 있었던 거냐, 0.1%의 마음도 없었던 거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한 편인데 오늘따라 더 차분해서 놀란 것 같았지만 본인은 전혀 아니었다며 미안하다 하더군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비 시누이는 결혼 5년 차이고 딩크라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과 신우 둘 다 고액 연봉자들이고요. 아무튼 남친은 미안하다 사과하며 누나가 잠깐 미쳤었다 하더라.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한번 만나고 싶다 하더라. 라고 말하더군요. 신우가 저희 지역과는 멀리 살고 있고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 남친에게 전해달라 했답니다. 남친 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 지역에 예전부터 관심이 있으셨는데 여력이 안 되셔서 본인이 좀 도와줄까 했었다고. 근데 마침 제가 그쪽에 아파트를 구했다 하니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 생각이 짧아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네요. 그러면서 제가 원한다면 남친 부모님도 함께 사과를 하고 싶다 하셨답니다. 그리고 글에는 안 썼지만 남친이 대기업 생산직이라 연봉이나 복지가 괜찮은 편이고 1억 2천 정도 모아놓았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뭐랄까요. 막상 보게 되면 긴장해서 말도 못할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정리가 된 건지 그냥 덤덤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남친이 무슨 말을 하던지 경청하는 편인데 설렁설렁 듣게 되고 그런 제 태도가 좀 부정적이라고 느낀 건지 내가 모은 돈하고 네가 모은 돈으로 시작하자 하고 마지막에 말하는데 사실 이 말을 먼저 꺼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댓글에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하면 남친이 당황할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려던 말을 듣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표정 관리를 하면서 이미 늦었다.
부모님도 다 아시게 됐고 마음이 예전처럼 오빠를 보면 웃음나고 행복하지가 않다 하고 마무리 짓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붙잡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때 살짝 흔들렸지만 남친이 그대로라 할지언정 그 가족들도 그대로잖아요. 오늘 남친 입에서 나온 말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겠고 해서 다시 한번 이대로 끝내자 통보한 후 뿌리치고 나와버렸고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기에 전부 차단한 상태입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가 걱정되셨는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가 도착하자마자 괜찮냐 하시는데 그냥 죄송하다며 울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부모님께 대충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정리하는 쪽으로 잘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해서 내일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리가 끝나고 난 후에는 어떤 분 말씀처럼 마음의 정리를 위해 여행이나 한번 다녀올까 생각 중이에요. 간단히 적으려고 했었는데 글솜씨가 없어 두서없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제 일처럼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후기 댓글입니다. 첫 번째. 신우이가 진짜 얼척없네요. 고액 연봉에 딩크라 했는데 진짜 효녀였다면 그런 전화질을 할 게 아니라 본인이 부모님 집으로 옮겨드렸겠죠. 본인은 돼지 새끼 마냥 혼자 즐기고 룰루랄라 살다가 옳게 될 여자 아파트에 혹해서 지부모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고 전화질까지 하나요. 저런 인성의 시가 식구들이 있는 한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그 좋은 남자도 이래서 같은 식구구나 할 정도로 같은 행동과 패턴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괜히 가정 환경과 집안을 보고 결혼하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근데 그 아파트가 어떤 동네이고 몇 평인지 이런 자세한 정보를 쓴이가 직접 미주알 고주알 얘기한 건 아닐 거잖아요. 남친의 입을 통해서 거지근성 시댁분들한테 들어갔을 텐데 결혼식 전에 본색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인 거니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세 번째, 결혼한 사람으로서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가을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물리기도 힘드셨을 텐데 근데 결혼 전부터 저런 속내를 내비쳤다는 건 결혼하고 나면 대놓고 더 요구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쓰니 집에 빨대 꼽아서 부모님을 힘들게 할 게 뻔했어요. 100번, 1000번 잘하신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